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남의 호남 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주목해볼 호남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도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이 선 분양과 분양가가 정해진 수순이 아닌지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이념 논란으로 정일성 기념사업을 강주광역시가 결국 전면 백지화를 했습니다. 또 전남, 전북 등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 곳이 출산도 1등이다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또 전남 면적이 지난해 축구장 252개만큼 늘었습니다. 네. 또 강주 전남 애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요 문을 닫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정부 지역의 소식인데요. 우리 강주 전남 지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요 다뤄봤는데요. 전북 지역에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또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먼저 중앙공원 얘기입니다. 선분양 그리고 분양가 정해진 수순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뉴스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요. 선분양 전환하고요. 고분양가 요구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에 사업자가 애초부터 선분양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금 조달을 위해 산출한 분양가하고요. 강주시에 요구한 분양가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사업자 요구가 있었는데요. 강주시가 후분양을 하면 금융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409세대를 더 짓도록 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업자는 자금 때문에 조달 단계부터 선분양을 전제로요.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업자와 금융권의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최초 인출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 공고를 마치도록 돼 있는데요. 네. 돈을 빌린 시점이 지난해 9월 25일인데요. 불과 2달 뒤인 오는 3월 25일까지는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선분양 논의가 없었다면 절차상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지적한 보도 내용입니다. 예. 이 보도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전부터 뭐 해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예.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입장과 반응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에요. 선분양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선분양을 원하면 그 협약서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공개 없이 후분양이 경제성이 없다는 타당성 영역 결과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요. 시민들에게 분양가 산정 기준하고요. 원가를 공개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좋은 다들 여기를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관심이 가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재영 강주경실련 건축부동산 위원장 말에 따르면요. 네. 마치 이것은 선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영역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선분양으로 산정된 금액조차도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네. 사업자 측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요. 빛골 중앙에 따르면요.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말했고요. 분양가는 변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각자 입장을 다 말을 해놨네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라든가 뭐 추가 내용도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난 12월 26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강주시가 중앙공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요. 민간 사업자 요청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타당성 검증 영역을 맡겼는데요. 2021년 용적률하고요. 아파트 사업 규모를 늘려줬던 강주시가 용적률을 그대로 두고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지난 12월 29일 성명서에서요. 강주경실련은 빛골 중앙공원 개발하고요. 강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선분양 전환을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또 시는 어떤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의 꼼수에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이념 논란 이거 꽤 시끄러웠습니다. 정일성 기념사업이 광주광역시 결국 뭐 전면 백지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네요. 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핫했던 그 기사 내용인데요. 네. 경향신문 고기한 기자 기사의 내용인데요. 광주시가 20년 가까이 지원해온 정일성 음악축제에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정일성 전시관을 구상했던 남구도 기존 계획을 철회하면서 양림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네. 정부가 부추긴 이념 논쟁의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가 지난 19년 동안 매년 2억에서 4억 원 규모로 총 68억 8,900만 원을 투입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온라인 음악축제로 전환해서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광주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사업을 재검토해보자는 내부 의견이 모여서 예산을 따로 배정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 등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시민단체에서는요. 정부가 이념 논쟁을 부채질해서 20년가량 해오던 지역 문화관광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말했듯이 시민단체가 말했듯이 문화관광 사업이었습니다. 양국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 교류를 하자는 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백지화 이건 아니네요. 예. 당위성이 있다면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 네,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국민일보인데 전남, 전북, 경북, 충남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장려금을 많이 준 곳이 출산율도 높았다. 예.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네. 예,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전국적으로 각 기초 지방단체가 시행 중인데요. 출산 장려금 정책이 아이를 낳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또 전남과 전북, 경북, 충남에서요.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초 지자체가 출산이 1위였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18일 국민일보가 전국 17곳 광역시도 하고요. 기초지자체 226곳에 출산 장려금 현황하고요. 또 출생 등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가장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전남 강진의 경우에요. 네. 지난해 출산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요. 무려 65.59%나 치솟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호남에서 전남 영광하고요. 광양 또 전북은 김제가 있고요. 또 전북과 전남은 도 차원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반면에 일각에서는요. 출산 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작년 기사를 보니까 강진의 출산 장려금이 5천만 원 정도 조금 넘어가네요. 5,040만 원. 5,04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또 지원해 주는 금액도 한 60만 원 정도. 강진 사랑 상품권. 이렇게 해 주니까 조금 높아지더라. 근데 이제 전북과 전남은 도 차원에서는 지원이 없었다는 내용을 좀 언론이 했었고요. 일단은 뭐 출산 장려금 또 출산 장려금이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이 돼야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일보 전남 면적이 늘었어요? 축구장 252개만큼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한국일보 기사 내용인데요. 전남 지역 토지 면적이 지난 한 해 축구장 250여 개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년보다 축구장이 252배인 2.8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고요. 또 평균 개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23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또 시 군별로는요. 해남이 1,045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었습니다. 다음은 순천, 공, 화성, 보성순이었는데요.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다음은 농지가 26.6%, 또 도로가 3.7%, 마지막으로 대지가 2.6% 나타났는데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농지와 임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반면에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등이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간척 사업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필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면적은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뉴스. 이거는 작년에 이제 광주 MBC에서도 이게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그때 위기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예, 문을 그렇습니다. 닫을 위기라고 했는데 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주일보가 지금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정부 예산 끊어서 기댈 곳이 사라진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지원센터 광주 4곳, 전남 4곳, 전국적으로는 44곳이 문을 닫아. 예, 그렇습니다. 돼 있네요. 예, 닫게 돼 있죠. 예, 내용을 살펴보면요. 광주일보 김다인 기자의 기사인데요. 광주 전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요. 네. 모두 문을 닫았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네. 센터가 문을 닫는 이유인데요. 정부가 전국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 71억 원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주 센터를 포함한 전국 고점 9곳하고요. 소지역인데요. 광주 3곳과 전남 4곳 등 총 44곳의 지원센터가 업무를 중단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센터는 한국어 교육하고요. 생활 법률 또 직업 관련 정보하고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하고요.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센터를 직접 찾아오고 있는데요. 네. 또 그러면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이 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의 대안으로요. 올해 18억 원을 들여 9개 시도에 매칭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요. 네. 광주시에서는 이달 중 4억 예산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타업체를 공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전남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남도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일했던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처지인데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에 그 문길주 전남 노동권익센터장의 말에 따르면요.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 착취하고요. 브로커 또 장시간 노동과 인권 문제에도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내 외국인 노동자 포함해서 연합뉴스 보니까 외국인이 251만 명, 전체 인구의 4.9%다 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이제 목전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힘든 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서벽지 이런 데는 힘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시골 같은 경우 전남 특히 시골에는 어촌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맞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사실 농업이나 업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는 인력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 자리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서 사실 업과 농업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힘들었고 이런 상황이 좀 비일비재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력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해결책 중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였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도 하면서 또 노동 투입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필요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인데 우리 지역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오신 뉴스.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앞두고 또 지도 단속한다. 이거는 이제 설 명절 앞두고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입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뉴스인데 요즘에는 임금 체불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계도 안 좋아지고 또
경기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다는 상황이지만 좀 어렵다는 상황은 여전하고요.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소식인데요. 이 마지막 뉴스이기도 하죠. 전북 지역 소식인데요. 광주 전남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해서 다뤄봤는데요. 네. 건설 불경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요. 임금 체불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전북 지역 임금 체불 현황은 2019년 1만 259명에서요. 521억 원인데요. 이어 2023년에는 7,396명에 40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임금 체불 현상은 지난 2019년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감소세를 유지했고요. 또 최근 들어 부동산하고요. 건설 경기 부진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는데요.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에 401명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전북 관련이긴 합니다만 데이터는 이제 우리 지역 호남 이제 광주 전남도 네.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액 이상은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니까. 예. 다음에 그 기사 내용 보도가 되면 좀 네.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설 명절 앞두고 또 근심 걱정 많으실 텐데 임금 체불 현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또 몇 가지 더 추려 오셨다면 또. 예, 예. 뭐 이제 간단히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강주 매일신문 양시원 기자 기사인데요. 네. 강주 전남 근로자 연봉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2022년 기준에 강주시가 네. 3,667만 원이고요. 네. 전남도는 3,966만 원인데 전국 평균은 4,214만 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강주 MBC 서일령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올 겨울 햇빛량 부족으로 딸기가 생육부진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금값이 되면서 딸기가 절도의 기승으로 농민들이 울상이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연합뉴스의 네네. 정다운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강주에서는 출마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양당 구도에 대한 강력하게 비난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예. 금값 딸기 노린 절도. 이거는 이제 광주 MBC 서유령 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강진 뉴스니까 저기 보니까 목포 MBC 쪽에서 이제 올라온 뉴스 같은데, 야 이게 딸기가 1kg이 24,000원까지 가니까 50% 가량이 올랐는데 요거를 절도를 하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공공연히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농사한 거를 절도당하면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이거 뭐 시설하우스에다 CCTV 뭐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에 CCTV 달리면 또 그 돈도 들어가는데 지금 한철 장사 또 한철 농사 지어가지고 조금 이제 수익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절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오늘도 한 6가지 정도의 뉴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뉴스 정리하시면서 또 생각이 좀 드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부쩍 날씨가 춥고 안 좋은데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반가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 정리하시면서도 조금은 밝은 뉴스 가져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네. 찾기는 힘드시죠? 예, 아무래도 좋은 뉴스를 찾아보려 노력하는데요. 네. 지금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좋은 기사보다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능하면 기쁨을 주는 뉴스로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선에 있는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뉴스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 예. 말씀하셨듯이 경기라든가 또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생들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